네, 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서울에서도 어제 첫 장마비가 내렸는데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져서요, 한때 청계천 일대가 잠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장마, 태풍, 무더위. 오늘 내신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절성 기후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윤영선 재난대응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름철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그 여름철에 예. 전체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태풍이 없었고 예. 또 정부에서도 그 지속적으로 예방 투자를 확대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을 보면 예. 금년에는 그 기후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면서 연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오고 또 태풍은 한 개 정도가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함에 따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예. 6월 21일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범정부적 태풍 집중호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였고 예. 또 폭염 강도와 일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그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예.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 올 여름 걱정입니다. 큰 태풍도 온다고 하고요.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이 국민 행동 요령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별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해 주시면 예. 드립니다. 먼저 태풍이 내습할 때에는 예. 그 강풍에 날릴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예.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해안 도로나 방파제 등과 같이 위험한 이런 도로는 통행을 금지하고 강풍이 부는 그 장대 규량 등을 차를 가지고 운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감속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집에서는 창문을 닫아서 단단히 고정을 하고 예.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에는 예. 평소에 안전하던 곳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예. 또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이나 그 붕괴 위험 지역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또 유사시에는 긴급하게 잘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그 천변 걷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또 농촌에서는 그 세월 그 교를 건너다가 예. 무리하게 건너다가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이러한 물이 불어난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거나 또 물꼬를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외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위험하죠. 좋겠습니다. 예. 또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예. 특히 한낮에는 비닐하우스나 논밭일을 피하고 그 무더위 쉼터 등에서 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길 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기고 예. 얼음 찜질 등을 통해서 그 체온이 내려가도록 응급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무더위 쉼터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것은 그 재난 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 대응 전략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정부에서는 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예. 한 단계 앞서서 예.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해서 필요한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특보가 발령될 때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현재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약 3,009개소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또 마을 지역 주민 등으로 복수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예.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전국적으로 산간 계곡 등과 같이 예. 야영 계획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951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예경보 시설이 상시 가동을 하도록 해서 예.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예. 지하차도와 같이 예.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가 전국적으로 951개소가 있습니다. 449개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곳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차량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서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는 예. 민관군이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를 하고 예. 또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이나 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중일 3국이요. 얼마 전에 대규모 태풍 재난 발생을 가정해서 재난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접경 지역에서 3국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삼국은 예. 한중일 3국은 서로가 예. 인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2011년도에 예.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3국이 재난관리에 관해서 공동 협력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3년도부터 예. 3국이 공동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해오고 있는데 예. 금년은 예. 4번째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예. 우리나라가 주관이 돼서 서울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번 훈련에서는 각국의 재난관리 매뉴얼과 예. 대응 절차를 공유하고 긴급구조대 파견 또 구호물자 지원 등 3국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고 예. 이번에 훈련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외교통상부 예. 그리고 기상청, 코이카 등이 참여하였고 일본에서는 내각부, 외교부 또 자이카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민정부가 직접 훈련에 참여하였고 그밖에 미국과 러시아 또 몽골에서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장마 뒤에 올해 폭염이 좀 극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무려 11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올해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 5년간 예. 폭염 사망자를 분석했는데 연평균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기후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면서 예. 장마가 끝난 후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국민안전처에서는 5월 20일부터 9월 예.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 전국에 약 12만 명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해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부 전화나 또 방문해서 이게 보호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예. 꼭 각 지자체별로 전국에 약 4만여 개수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얼음팩이나 예. 식염수와 같은 이런 장비를 갖춘 폭염 119 구급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야외 근로자나 농민들께서 무더위 시간대는 피해서 또 작업을 하도록 예. 지도와 또 홍보를 이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나 외출 같은 것을 네. 상가해 주시면은 예. 훨씬 그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렇군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을 그 모시고 계신 분들은 예. 무더위 쉼터가 어딘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정부에서도요. 폭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경남 남해군에서는요. 폭염 대응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엄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남해군에서 폭염을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남해군에서는 총괄 상황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PF팀을 가동해서 상황 전파 및 관리 등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242개소와 읍면사무소 10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놓고 에어컨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300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확보하여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전광판, 마을 램프, 민방위 방송, 각종 회의와 홍보물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알 수 있도록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남해군에만 300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확보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남해군 네.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뭐 1시간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300여 명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돼서 재난도우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예. 폭염특보 발효 시에 주 1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에 대한 기상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며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약 270명 정도의 취약계층에게 배지밀을 배달해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활력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게 좀 보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우리 윤영선 기획관님 끝으로요. 안전하게 올여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재난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년 여름철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자신의 그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 금년 여름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잘 숙지하시는 등 예. 철저한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요. 4시 2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시엔 브리핑, 여러분은 내시엔 브리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